안녕하십니까.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매우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신 그러한 결과도 상당히 슬픈 결과인데 그 결과를 앞두고 거기에 관해서 어떤 재산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피하기는 어렵고 그 분쟁도 쉽게 다스리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나 또는 이 상속과 관련된 어떤 법리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그와 관련된 유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상속의 순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그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법에 나와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즉 망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아들, 딸, 손자 이런 식으로 그 밑에 때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돌아가신 분의 윗대에 계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계로. 세 번째 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즉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입니다. 네 번째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순위가 1위부터 4위까지 정해져 있는데 만약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자 등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당연히 바로 밑에 때 아들, 딸이 선순위고 손자는 후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즉 아들, 딸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공동 상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겠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만약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들은 그분들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즉 1순위가 직계 비속이니까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나 딸, 자식이 있다면 배우자는 그 자식들과 함께 공동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들, 딸들이 없어서 두 번째 순위인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상속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그 부모들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다. 배우자만 계신다. 그런데 다른 형제자매는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민법에서 대습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점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인데요. 즉 상속인이 돼야 될 사람이 정작 그 돌아가신 분보다 먼저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돌아가신 경우가. 예, 이 대습상속이라는 것은 상속 순위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직계 비속이 있었고 직계 존속이 있었고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직계 존속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는 당연히 이것은 대습상속의 대상이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의 자식들이나 또는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었는데 먼저 돌아가셨다. 이럴 경우에 이제 대습상속이 된다는 점, 그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 즉 그 아까 말씀드린 을의 배우자와 자식이 있어서 을을 대신해서 상속을 할 때도 을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상속의 순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상속분, 즉 상속 지분입니다. 얼만큼씩 상속을 하느냐인데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서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자식이 있으면 배우자와 자식이 같이 상속을 하고
자식이 없어서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배우자와 같이 상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는 그 직계 비속, 즉 자식들이나 또는 직계 존속, 부모들이 상속하는 것보다 50%를 가산해서 상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에 관해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여분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속순이나 상속지분은 뭐 웬만하면 또 많이 알고 계시는데 기여분은 굉장히 생소한 제도 중에 하나고요. 이것은 민법에 정해진 어떤 개념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서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선정에 고려한다는 제도입니다. 즉 원래는 상속인들이 정해지고 상속 지분에 그러니까 민법에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상속을 하는 것인데 그 상속인든지 어떤 사람이 이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그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사람의 상속분을 다시 정해줄 수 있다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이 상속분을 다시 정한다는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공동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여분이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것이고요.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전문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상속 재산은 사실은 그 적극적인 재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속 채무도 상속 재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소극적 재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감안할 때는 상속 채무, 즉 소극적 재산은 대상이 아니고 적극적 재산을 판단할 때만 이 기여분을 감안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기여분이 인정이 될 때는 적극적 재산은 기여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상속 채무는 법정인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뭐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때는 가령 이런 방법으로 판결을 하게 되죠. 심판을 하게 되죠. 뭐 가령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청구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 상속 개시 당시 가액 가령 5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상속재산에 대한 5분의 1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여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방금 사실 이제 제가 민법상의 조문을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이미 다 언급이 됐습니다. 기여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상속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했거나 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증여를 했거나 부동산이나 이런 사용대차를 해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줬다. 이런 것들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기여행위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피상속인의 어떤 병이 있어서 간병인이나 개호인,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상속인의 요양간호에 의해서 그 비용 지출을 면했거나 또는 기여자가 스스로 직업을 희생하면서 간호에 임하는 경우, 즉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뭐 간호비용을 대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와서 돌아가신 망인을 상당히 수년 동안 그 보살핌으로써 그러한 비용 지출을 줄인 경우 이런 것들이 다 기여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이 기여행위로 인해서 상속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여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여분을 말씀을 드리면 흔히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그동안 망인이 돌아가기 전까지 망인을 봉양해왔다 이 주장을 많이 하시고
망인을 옆에서 많이 보살펴드렸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어떤 기여행위가 여기에 말하는 기여분이지 재산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원조, 정신적인 협력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기여분을 과도하게 인정하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유류분에 관해서 영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함으로써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어서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이렇게 기여분과 또 다른 어떤 제도 중에 하나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여분이 있건 없건 간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재산이 있고 그것을 상속인들 사이에 나눠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입니다. 이것은 상속인들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즉 상속인이 가령 5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청구를 하면 남은 4사람을 다 상대로 해야 되고 2사람이 청구를 하면 나머지 3사람을 다 상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괄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법률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여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실제 그 공동상속인들 중에 뭐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기여분이 과연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해서 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고려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유류분처럼 원칙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은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유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원래 공동상속인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상속분이 있으면 뭐 상속인들은 본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것을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돌아가시는 망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또는 또 다른 제3자에 대해서 이 상속재산을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결국은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받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이 법적으로 기대를 했던 그 상속분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이 유류분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한자어긴 한데 하여튼 개념은 그렇습니다. 결국 이 유류분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또는 이런 재산 처분하는 것을 좀 제한을 해가지고 공동상속인들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고 실제 이제 그 상속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 유류분으로 인한 분쟁이 실제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근데 유류분에 관한 어떤 법리적인 것들은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유류분에 대한 분쟁을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상속분을 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최소한도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 중에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권이고 그것을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법에는 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이 그 민법 규정만 보시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니까 뭐 간단히 계산이 끝나겠네라고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계산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한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그러니까 유류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족할 때 이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어떤 기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류분 부족이라는 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어떤 재산액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사람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게 되죠. 그래야 유류분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바로 그 사람, 즉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전 증여를 받거나 이런 특별 수익을 받은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상속한 금액도 있겠죠. 이 부분도 빼야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산액을 계산하는 것이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 즉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하게 된 이 재산을 먼저 확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부분들을 거기다 더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상속 채무를 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다툼이 되는 과정이 됩니다. 먼저 적극적 상속재산, 이것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말씀드립니다. 증여라는 게 있고 증여와 약간 다른 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는 그 망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증여를 하는 것이고 유증이라는 거는 미리 이제 유언 증여를 함으로써 그 망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그 대상자, 즉 그 유증을 받을 대상자에게 재산권이 넘어가는 이런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는 적어도 유증의 재산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상속재산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재산, 거기에 유증 그 대상인 재산까지 포함한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예, 그 적극적 상속재산에는 방금 말씀드린 유증 재산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재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당연하고요. 현금도 있을 수 있고 예금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을 통해서 그 가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채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채권 중에는 뭐 실제로는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채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다 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금이 있죠.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을 들어가셨는데 그 생명보험을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상속재산이냐? 적극적 상속재산이냐? 이럴 수가 있는데 생명보험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그것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망인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재산에 해당이 돼서 여기에 그 적극적 상속재산에 다 포함이 돼서 재산을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 중에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조문객들이 주고 가시는 부의금 이런 것도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속재산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이 유족들에게 그러니까 상속인들한테 증여하는 것이라고 보통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속재산이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적극적 상속재산은 뭐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다퉈지는 것이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입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다 포함이 돼서 이제 유류분이 산정이 되는데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3자한테 증여한 재산은 그것을 이 유류분 재산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즉 증여계약이 상속 개시 전, 즉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 즉 망인과 그 증여를 받는 사람이 그 유류분권자한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증여한 것이라면 그 재산도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됩니다. 여기서 유류분권자한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법률적인으로 어려운 문제라서 뭐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증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세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도 형식은 어떤 양도 또는 유상 매매 이런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가령 뭐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 것을 아주 작은 가치로 넘겼다면 그것을 그대로 다 그냥 유상 양도만으로 보고 증여는 없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아주 작은 가치로 양도를 한 것이라면 그 차액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액이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인에 대한 증여입니다. 상속인, 즉 그 망인한테 상속인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한 3명 내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자식한테만 생전에 증여를 많이 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유류분 분쟁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인데요. 이럴 때 생전에 그 공동상속인 중 일부한테 증여를 한 재산, 이것들이 다 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년의 제한이 없습니다.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제한도 없고 기간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유류분권자를 해양 것임을 알고 뭐 이런 제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한테 증여를 한 것이라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증여한 거 뭐 어렵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5년, 10년, 20년 전에 증여한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망인이 과연 10년 전에 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한테 넘겨준 재산이 과연 이것이 증여인지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다투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등기부상으로는 넘어갔다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넘어간지는 알 수가 없고 등기부상으로는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경우겠죠. 매도인으로부터 그 상속인한테 곧바로 넘어갔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이 증여를 해서 이루어진 등기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유류분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다 주장을 하고 오히려 그 대상자는 그것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거나 또는 뭐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이룩한 재산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극심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굉장히 과거의 일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쉽지도 않거냐 그 과정에서 상당히 민망한 그런 서로 간의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상속인에 대해서 증여한 것은 아무리 옛날 것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특수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 이렇게 산입시키는 이유는 원래는 상속돼야 될 재산인데 미리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한 40여 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사망 7년 전쯤에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는데 그럼 과연 이 부동산이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것이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건데 어떤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상속 재산을 미리 줬다라기보다도 그동안의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 내지는 평가 또는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사이에 그리고 배우자가 앞으로 남아있는 배우자의 여성에 대한 부양 의무의 이행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해서 그 재산 자체를 이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수한 사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였습니다.